2025년 초 이란에서 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란 정부는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방법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국가통신망 차단이었습니다. 인터넷 선을 뽑고 전화 기지국을 꺼버린 거죠. 보통이라면 여기서 모든 소식은 끊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 현장의 생생한 영상들이 트위터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땅 위를 아무리 통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위대 옆에는 작은 안테나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테나는 하늘 위에 떠 있는 위성과 직접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으니까요. 국가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통신망,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인터넷 댓글창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콧대 높은 통신 3사 꼴 좋다. 비싸도 쓴다. 독점만 깨진다면 무조건 환영이다. 이제 해외여행 갈 때 로밍 호구 탈출이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야 했던 5G 품질 논란, 그리고 매년 오르는 비싼 요금제에 대한 분노가 스타링크 환영 여론으로 폭발한 겁니다. 통신사들, 이제 제대로 된 임자 만났다는 통쾌함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통신사가 밉다고 박수치는 이 순간에 정작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한국은 광케이블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5G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한국 통신사보다 느리고 요금은 더 비쌉니다. 상식적으로 머스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 좁고 경쟁 치열한 한국 시장에 굳이 들어왔을까요? 고작 월 87,000원 요금 몇 푼 더 받으려고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5년 후 여러분이 타게 될 자율주행차, 여러분의 공장에서 일할 로봇, 그리고 그 안을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누가 장악할지 결정하는 거대한 플랫폼 전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3가지만 깊게 파보겠습니다. 첫째, 머스크가 한국에서 노리는 진짜 먹거리가 무엇인지. 둘째, 우리가 통신사 갑질을 피하려다 겪게 될 쿠팡식 독점의 공포는 무엇인지. 셋째, 2026년 2월 출격하는 팀 코리아는 과연 승산이 있을지.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팩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링크 요금제, 월 87,000원입니다. 여기에 초기 장비값만 55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속도는 200mbps 안팎입니다. 한국 5G 평균 속도의 절반도 안 되죠. 더 느린데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환호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대안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진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도 SK, KT, LG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캠핑카 지붕에 안테나 하나만 달면 통신사 기지국이 없는 깊은 산속이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넷플릭스를 끊김없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비싼 위성 전용선을 써야 했던 선박회사나 항공사들이 스타링크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HD현대가 이미 도입을 마쳤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꽉 막힌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니 속이 시원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돌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영토 점령에 가깝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스타링크 위성, 현재 지구 궤도에 몇 개나 떠 있을까요? 무려 9,357기가 떠 있습니다. 머스크는 여기에 7,500기를 더 쏘아 올리겠다고 승인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럼 옆나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국가망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백 기를 쏘았고 UN 산하기구에 무려 20만 기를 깔겠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위성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몇 기일까요? 안타깝게도 0기입니다. 현재 우리 독자 기술로 쏘아 올린 저궤도 통신 위성은 단 1기도 없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상에서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일지 몰라도 미래의 길목인 하늘길은 이미 남의 땅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통신사의 독점을 깨주는 사이다 같아 보이지만 이 압도적인 격차가 5년 뒤 6G 시대와 만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무서운 독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G도 충분히 빠른데 굳이 6G가 필요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6G는 단순히 속도가 더 빠른 통신이 아닙니다. 핵심은 공간의 확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신은 땅에 기지국을 박아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산 깊은 곳이나 바다, 하늘에서는 신호가 끊겼죠. 하지만 6G는 다릅니다. 땅에 있는 기지국과 하늘에 있는 위성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걸 다층망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상망과 위성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터널을 지나든 강원도 산길을 가든 끊김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성 없는 6G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6G의 국제 표준 규격은 2028년쯤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어떻습니까? 표준이 정해지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 155개국에 서비스를 깔아버렸습니다.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고 있죠. 시장을 선점한 기술이 곧 법이 되는 현상, 전문 용어로 디팩토 스탠다드, 즉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공포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바로 생성형 AI 사태입니다. 불과 2년 전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신기하다며 감탄만 했습니다. 한국어 데이터는 우리가 더 많으니까 금방 따라잡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짧은 사이 오픈 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표준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지금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은 그들의 클라우드를 빌려 쓰고 그들의 API 방식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태계를 선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종속입니다. 그런데 통신은 더 심각합니다. AI는 서비스의 영역이지만 통신은 국가의 신경망이자 안보와 직결된 인프라입니다. 지금 SK텔레콤과 KT가 스타링크를 재판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장은 소비자에게 편리해 보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한국 통신사들이 단순한 소매상으로 전락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망의 주도권과 통제권은 미국 스페이스X가 쥐고 우리는 그저 수수료만 내고 빌려 쓰는 구조. 만약 이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나중에는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머스크는 왜 좁디 좁은 한국 시장에 진출했을까요? 머스크가 노리는 건 통신 요금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머스크에게 있어 세계 최고의 테스트베드니까요.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1위 조선업 강국입니다. 세계 3위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앞으로 현대차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HD 현대의 자율온항 선박이 바다를 건너고 수만 개의 로봇이 공장에서 움직일 겁니다. 이 모든 기기들은 24시간 끊임없이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6G 위성망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머스크의 큰 그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이 알짜배기 산업 데이터들이 자신의 위성인 스타링크를 통과하길 원합니다. 그 데이터는 고스란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학습시키는 데 쓰일 겁니다. 한국이 머스크의 AI 제국을 위한 거대한 데이터 공급처가 되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쿠팡의 악몽을 떠올려야 합니다. 쿠팡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배송은 빨랐고 가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이제 대형마트 안 가도 된다며 좋아했죠. 하지만 경쟁사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시장이 독점 체제로 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멤버십 가격은 올랐고 혜택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쿠팡 없이는 살 수 없는 생활 패턴에 갇혀버렸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락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스타링크도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신 3사가 밉다고 환영하지만 만약 한국의 자율주행차와 선박들이 스타링크 위성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다면 나중에 머스크가 가격을 2배, 3배로 올려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통신 주권이 위험하다는 말은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내 차의 운전대와 내 공장의 스위치를 통제할 수 없는 남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당해야만 할까요? 다행히 우리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2월 4일 저궤도위성 통신산업협의회, 일명 KLEO 연합이 공식 출범합니다. 정부기관과 80여 개 기업이 모이는 대규모 연합체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한화, 현대, 통신사로 이어지는 전략적인 삼각편대가 구축된다는 점입니다. 첫째, 기술의 한화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일찌감치 스타링크의 유일한 경쟁사인 영국의 원앱에 3억 달러를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며 처음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원앱의 위성 기술을 확보해서 한국형 위성을 빠르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산 셈이죠. 둘째, 수요의 현대입니다. 위성을 쏘아 올려도 쓸 사람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확실한 고객이 있습니다. 현대차와 HD 현대입니다. 이들이 우리는 K-LEO 위성망을 쓰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막대한 수요가 보장됩니다. 자율주행차와 선박이라는 거대 시장이 받쳐주는 겁니다. 셋째, 운영의 통신 3사입니다. 위성만 쏜다고 끝이 아니죠. 위성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기기와 연결해줄 지상망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인 SK, KT, LG가 맡습니다. 이 연합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30년까지 독자적인 위성을 쏘아 올리고 6G 표준 특허를 확보해서 최소한의 협상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미국은 1만 기를 쏘는데 우리는 고작 2기 쏘면서 어떻게 이기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죠. 맞습니다. 양적인 승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망이 단 하나라도 있다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할 때 5G 표준 특허를 쥐고 있었기에 퀄컴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승패는 앞으로 5년 안에 갈립니다. 우리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감시자로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돈입니다. 스타링크의 요금 추이를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의 87,000원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독점이 심화되는 순간 가격은 반드시 오릅니다. 그 시그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둘째, 기술입니다. 내년 출범할 K-LEO 협의회가 그저 보여주기식 회의만 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실제로 위성 발사 일정을 잡고 로켓을 띄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난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 식민지로 남게 될 겁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그리고 우리 공장에 깔릴 로봇들이 과연 어느 위성에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그 연결선이 한국의 위성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미국의 위성으로 향하는지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미국 9,357기, 중국 20만 기, 그리고 한국 0기. 이 냉혹하고 처참한 스코어보드를 우리는 뒤집을 수 있을까요?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늦었지만 우리만의 기술 독립을 이뤄낼 것인가? 선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 하늘에서 말이죠. 앞으로 펼쳐질 6G 위성 전쟁과 K-LEO의 반격 과정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